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과 김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학기 인상 안마반 월급반 강의 설명회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진행을 마치고요. 지금 저희 학원의 모토는 이제 최고로 가르치고 따뜻하지만 독하게 관리하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꼼꼼하게 피드백하는 게 저희 학원의 모토인데, 최고로 가르치는 것은 강남 8학번 수준으로 이제 그쪽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해야 되고 또 이제 꼼꼼하게 관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도 뭐 한 문제 한 문제 거정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과 또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이후에 피드백도 꼼꼼하게 해야지 아이들 실력이 늘기 때문에 이런 거 모토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강의 개요, 그 다음에 강의 목표, 교재는 어떤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업 구성이라든가 학생명 개인 프로파일을 저희가 계속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답노트, 피드백, 그 다음 파트 3는 이제 3월, 4월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향후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수강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오후 6시, 10시까지인데 내신 기간에는 조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 4시에서 8시, 6시, 8시 좀 분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신 기간은 보통 4월 말에, 5월 초에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일정이 뭐 정확히 다 나온 학교 많이 없거든요. 중간고사 일정이 나오면 한 달 전부터 이제 선행을 스타트하고 내신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교 선생님은 엄유리 선생님 지금 고려대 이제 휴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김순희 선생님이 관리 선생님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학상 심화를 하고 있는데 더 개념 블랙라벨로 개념 교재를 하고, 그다음에 심화 교재로 일품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고1 베타반 아이들이 3월달부터 보게 되는 하이텐 내신 교재 수학상 풀이 알파로 수학상 심화 수리적 기출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교재는 말 그대로 중학교 내신 교재인데 이것도 강남 알파 베타로 해서 이따 설명드리고, 학생별 개별 관리는 개별 프로파일로 위해서 관리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이제 수학상을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개분 개념, 개념 원리랑 RP를 한번 봤는데 역시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죠. 그래서 기본 개념 복습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출문제 나오는 그 갭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심화 개념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본 개념 했던 유형이라든가 또 내신 유형들 복습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목표의 특징은 수리적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미리 좀 경험함으로써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갭 차이를 많이 좀 줄이려는 게 이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강남기출도 풀어봤는데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 하죠. 근데 아이들이 미리 그런 걸 경험하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면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수학상하라든가 그런 게 자신감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차이점은, 중학교 수학은 풀이가 몇 줄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어려워도 그렇게 크게 그 풀이가 길게 안 나가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 단서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여기에 문제 나온 것들을 개념과 연관시켜서 적어야 돼요. 적지 않고 그냥 암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잘 읽고 단서 하나마다 개념과 연결시켜서 풀이로 연결되는, 그 풀이를 보고 다시 그 다음 스텝으로 연결되는 그런 풀이 과정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이번 과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현재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는 책은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저희가 개념서로 이제 시중교재 쓰는 것들이 중등 과정에서 선행으로 쓰는 것은 개념 원리나 또는 그 A급 원리 해설 이런 책들이 좋은 책인데, 그 책들은 이제 아무래도 심화서라든가 내신 기출과 좀 난이도의 격차가 좀 심하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에서는 이제 개념 교재로 쓰는 게 마플 교과서 아주 좋은 책이고요. 더 개념 블랙라벨도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까지 좀 잘 나와 있는 이런 책이 되겠고, 그래서 문제 자체도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있고요.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1품 뭐 아시듯이 되게 유명한 심화서죠. 그래서 기본적인 뿐만 아니라 또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본 유형 정리하고 고난도 문제, 수능 문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능 유형도 많진 않지만 연습이 가능한 교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프리알파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교재 작업을 제가 맨날 해요. 매해 하는데요. 그래서 최신 3개년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EBS 올림포스랑 고난도에도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내신 스타일 문제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단원별 유형별로 잘 나눠가지고 개념 설명도 다시 하고 유형 공부도 다시 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는 중등 내신 교재 알파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최신 강남 분당 수지 지역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이렇게 다시 연습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교재고요. 여기에서 많이 아이들이 자기 현행 심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웬만한 기출 문제들보다 강남 기출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거를 정복함으로써 강남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중등 수학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베타랑 교재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중학교 시험은 45분이잖아요. 그 45분에 맞게 작년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실전 연습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구성은 아이들이 이제 오면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 수업 프로파일을 적게 되는데, 그때 뭘 적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가 질문할 번호, 숙제도 했으면서 질문할 번호가 생기죠. 그 번호를 그 종이에다 적고, 그 다음에 숙제 다 못한 미행 과제 번호 적어서 그거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제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 작성이 다 되면은 저희가 조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한테 드려요. 그거를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으로 오답노트를 다 개인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를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다시 넣어주죠. 예, 그렇게 되면 테스트 끝나고 그 과제 질문 번호를 제출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칠판에다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모든 질문을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질문 해제 강의를 하고, 끝나면 테스트 이제 또 나왔잖아요. 테스트 오답하고,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질문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오답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쌍둥이 문제는 다시 푸는 게 숙제가 되겠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니까 그 다음 개념 설명, 유형 설명해서 진도가 나가는 그런 수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프로파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저희가 매일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받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교재가 보통 2권, 저희는 지금 3권이죠. 더 개념 블랙라벨, 그 다음에 1품, 그 다음에 카이텍 내신 교재 프리알파, 요 3권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질문이 생기면 저 과제 질문 번호에다가 질문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안 하는 친구가 없겠죠. 그리고 그 질문 번호를 제가 수업 시간에 옆에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미이행 과제 번호, 숙제 못한 거 스스로 적고면서 반성하게 돼 있죠. 자아비판의 시간인데, 자기가 숙제를 안 한 문제 번호에 대해서 적어서 내면 그거를 이제 스스로 언제 해낼 건지, 저희가 클리닉 시간이 4시에서 수요일 4시에서 7시까지가 있는데 그때 와서 할 건지, 아니면 그때 뭐 좀 일정에서 못 오게 되면 다른 날 언제 와서 조교 선생님 감독하에서 숙제를 하고 질문할 것인지 적어내는 게 개인별 수업 프로파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 오답 했는지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문의 번호대에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 개인별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문제와 유사한 유형을 하나 넣고 쌍둥이 문제, 그래서 2문제 정도, 한 문제 질문하면 2문제 정도, 그게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오답 노트를 제공하게 되고요. 오답 노트를 풀다 또 이제 질문 생길 수 있죠. 그거는 저 클리닉 시간이나 또는 뭐 조교 시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은 3월부터 4월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2월 17일 금요일날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항식의 연산 더 개념했고, 프리알파가 오늘 하는데,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에 하는데, 2월 달에 한분씩 나머지 정도까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수학상 중간 범위까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계획이라서 애들이 잘 따라오면 더 빨리 당겨줄 거고, 이거보다 느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단어를 지금 2번에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강의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느려지지도 않고 더 빨라지면 빨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4월 달에는 내신 심화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클리닉 시간은 수요일 4시부터 7시까지 일정이 안 되면 저랑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가 아마 수상과 내신 심화를 봄학기에 끝나는 게 목표긴 합니다. 예, 일단 그리고 여름학기 때 수학원 기본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특강으로 확률과 통계 정도 들을 수 있는데 뭐 들으시면 좋고 크게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고1 겨울에는 확률과 통계 특강도 그때도 있고 또 예비 고1 특강도 있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여유가 되면 되실 때 들을 수 있고요. 왜냐면 수학 상하를 다 하면 확률과 통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름학기 때는 뭐 다시 수학원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 원리랑 그때 좀 센을 하려고 해요. 개념 원리랑 센 하고, 그다음 가을 학기 때는 수투 기본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중3 친구들은 겨울 학기 이제 11월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치고 고등부로 편입돼서 마플교과서랑 보정에 이제 수학 상하 고일 내신 심화를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이제 수학 2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수강하면서 유의할 점은 제가 뭐 수차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 고등수학에서 제일 힘든 게 고등수학 3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차근차근 잘 밟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왜 어렵냐? 지금 수학상의 기본 개념 자체가 막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기본 개념이 확장돼서 고난도 문제에 연결됐을 때 그 유형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거의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적으로도 뭐 개념 원리나 기본 과정 한번 보고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30점 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뭐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그 기본 과정 한두 번 봤을 때의 그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로 수지지역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의 나오는 성취도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메꿔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상위 과목 수학 1이나 2의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능 과목이 수학 1이랑 2랑 뭐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합통이지만 수학 상하가 안 들어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상하가 탄탄하게 돼 있어야 1, 2를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수업을 해봐도 수학 1, 2나 미적분에서 막히는 것들이 그 상위 과목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수학 상, 하 이쪽 부분이 잘 전결이 안 돼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상하가 약하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 상하만 기본 방법 돌고 계속 올라가는 친구들. 그럼 거의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사선 누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을 탄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학 1, 2 넘어가시는 게 시간 낭비도 없고 수학적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수학도 잘했던 친구들인데 중학교 수학이랑 또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가 내신도 너무 격차가 심하고요. 또 수지지역도 어렵다고 하지만 강남이나 분당에 비해서 또 격차가 심해요.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중학교 수학과는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전개는 사고 과정들이 학생들한테 되게 충격적이라고요.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고등학교 수학을 접하면서 심리적 충격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하다가 또 너무 어려우면 이게 내 과정이 아닌 것 같구나. 나 또 기본 해야지. 기본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심화를 전원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오답이 많고 힘들겠지만은 그것이 하나하나 오답 정리가 되고 쌓여 나가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수학적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이제 수학 상하 심화 과정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거는 엄마 카드인데 이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아이들한테도 계속 강조합니다. 일단 U는 understanding이죠. understanding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memorizing, M이 memorizing인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그걸 말로 못 뱉어요. 어떤 개념적인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띵구름 잡듯이 그냥 개념만 이렇게 머릿속에 떠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개념을 이해했으면 그 개념을 목차화해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는 categorizing이라고 해가지고 그 암기된 개념과 목차를 잘 유형화시켜서 정리해 놓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면 applying, 문제에 그 개념을 꺼내가면서 적용하는
문제 봤을 때 단서 하나에 이 단서는 이 개념이 꺼내지고 그 다음 단서는 이 유형이 꺼내지고 이런 것들이 꺼내지는 연습이 돼야지 문제 양치기 해가지고 계속 그냥 문제풀이 그런 암기력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수학 공부 방법은 반드시 필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많이 들고 노력만 많이 들고 성적은 안 오르고. 그래서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제가 뭐 블로그에도 글 썼지만은 그런 방법 좀 지켜달라. 그래서 오답노트로 다시 한번 틀린 거 정리하면서 새로운 수학적 사고와 경험을 이 머릿속에 잘 습관을 배게 해서 상위과목 올라갔을 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고등학기 저도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이 중요한 고등수학 생활 심화 과정 아이들이 잘 버티고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